안녕하세요. 빠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총재가 아주 급박한 또 표명을 했습니다. 이견 표명을 했는데 위기라 할 수 있다. 이게 왜 나온 말이냐면 지금 8개월 만에 환율이 장중 1480원 뚫었습니다. 이게 설마 1480원 갈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많았는데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이 환율 급등세는 앞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굉장한 어떤 위기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라는 또 판단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이 위기라는 말이 이제 경제 수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변화의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479원이고요. 1481원까지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뚫어버리는 그런 어떤 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환율 자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게 어느 정도 내려와 줘서 좀 안정된 행보를 좀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계속적인 방어를 하더라도 조금 누르고 있으면 다시 튀어오르고 조금 누르고 있으면 더 튀어오르고 스프링처럼 환율 자체가 계속 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대내적인 문제보다는 지금 대외적 금융 환경이 국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이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고요. 미국 특별히 단기 국채의 이 급전, 특별히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달러 가치 자체를 단기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영향들이 상당 부분 많다. 물론 뭐 해외 자금으로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 기업들이 환전을 해서 다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국민연금에 일정 정도 또 투자하는 목도 있는데 이거는 뭐 구조적인 문제에 비하면 그닥 그렇게 큰 요소로 작용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완전히 한국 시장은 어찌 보면 대외적 금융 변화에 완 100%, 200%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파트 시장만 지금 베일에 딱 가려져 가지고 계속적으로 집값 오른다, 집값 오른다, 집값 오른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했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까지 지금 고점에 와 있는 거고 지금 경제 기저의 환율 기저의 변화만 보더라도 한국 원화 가치 자체가 얼마나 이 경쟁력 부분에서 조금 뒤처지는 그런 어떤 그림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자산 가치 시장, 특별히 아파트 시장이 이런데 아파트 시장이 이걸 완전히 지금 커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가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뭐 고스란히 환율 시장은 주담대 시장을 직격하게 되겠고 10월 말에 3.69에서 5.47이었는데 두 달 뭐 꼴랑 지났는데 4.22에서 6.7117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 12월에서 1월까지 간다고 예상을 하고 환율이 이 정도 오른다 치면 이거 7% 충분히 뚫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는 횡보를 보면. 게다가 지금 코픽스 금리, 그러니까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이 코픽스 금리인데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환율 오르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다 어디로 전가시킨다? 금리에다 전가시킵니다. 그럼 변동형 주담대, 가장 주담대에서 변동형을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요. 왜냐면 고정형보다 변동형 주담대가 코픽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리 부분에서 조금 허들을 낮추고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추천을 많이 받는 이 주담대 상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6% 눈앞에 두고 있다. 이거 굉장한 어떤 이 금리 위기감으로 다가올 수 있겠고요. 주담대 금리는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 많다. 8월 달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12월 달에 올라간 거 보십시오. 5.78. 거의 6% 이제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나서서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위기다라고 워딩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환율을 좀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많이 기저에 자리 잡고 있다면 충분히 뭔가 환율 자체의 어떤 상승세를 끌어내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통적 금융 위기는 뭐 IMF라고 뭐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죠. 왜냐하면 지금 당시 1995원까지 지금 올라갔었고 1708원.
뭐 한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이라고 이제 거의 30년 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물가 체감도로 따지자면 그닥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연평균 환율이 1394원까지였으니까 지금 우리가 1400, 1500원 정도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30년 갭이 있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분을 따지자면 이거 이때 당시보다 더 어찌 보면 좀 압박감이 있는 금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수장에 입에서 위기다. 뭐 전통적인 위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일 기준으로 해서 내일 모레, 그러니까 1번 기준금리 인상까지 맞물리게 되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냥 완전히 퍼펙트 스톰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8개월 만에 장중 1480원을 뚫었고, 외환사프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외환사프라는 건 국민연금과 맺은 환율 안정 조치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 사지 않고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을 통해서 달러를 조달을 해줘서 일정 정도 지금 1480원 뚫어버리니까 이거 방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금 가지고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서 이거 다 이 국민연금이라는 건 국민들 각자의 노후를 위해서 지금 스탯을 쌓아나가는 그런 이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단기적 환율 상승세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는 앞으로 연금의 건전성 부분과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국은행 자체의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연금과 맺은 통화 스와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환율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고스란히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고, 그 와중에도 코스피는 4천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엄청나게 빠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소극적이었다. 그러니까 빠지는 대신에 사지를 않았어요. 192억 정도. 개인은 3,281억 정도 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좀 빠지는 추세였는데 개인이 이걸 좀 받아주고, 코스닥이 오늘 좀 떨어지니까 이거 떨어지는 거 죽는다고 개인들이 이제 들어온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런 와중에도 좀 굳건하게 좀 잘 버텨나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와중에도 뭐 거의 5% 이상 올라버렸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4% 지금 가까이 오르고 있다. 상당히 좀 그래도 한국 주식시장의 쌍끌이 어선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융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잘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보여준다. 한편으로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앞으로 내일 모레 엔캐리가 돼버리면 이거 이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휘청거릴 가능성도 높아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자본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대부분 엔캐리 자금, 그러니까 일본의 엔저, 금리 낮은 그 자본을 빌려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들 중에. 요걸 빼겠죠. 엔캐리 자금 자체를 청산할 가능성도 높은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여 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내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지금 NHK와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기추가 주목이 된다고 봐야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건설 현장은 원가 상승분 때문에 민간임대 당초 8억 약속을 했다가 12억에 이제 분양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4억을 그냥 올려버렸어요. 야, 이거 아니 민간임대인데 분양전환 하는 이 아파트 자체에 가격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어떡합니까? 84제곱이 8억 원 수준이었는데 분양 당시에 그렇게 됐겠죠. 근데 지금 12억 원대로 상승한 분양가를 통보받았다. 이러면 정말 뭐 시세보다 엄청난 비싼 분양가를 물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상당히 지금 뭐 뜨악하는 어떤 이 분위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당연히 이건 또 환율 상승이 건설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입 자재비 급등하고요. 공사비 수익성 악화되니까 계속적으로 뭐 분양가 올려 쳐가지고 그걸 이제 커버치려고 하는 거고, 건설사 부담,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니까 건설사는 분양가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뭐 공공의 어떤 이 정책들이 들어가 있는 민간임대라 하지만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져 버리면 뭐 거의 이 멘탈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변동 요인들이 고스란히 지금 뭐 직렬 연결돼 가지고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요지부동 뭐 경제 현상 현황이 어떻고 뭐 금융시장이 어떻고 뭐 환율이 어떻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알바노냐 무조건 깃발 꽂으면 오른다라는 이제 그 시대는 다 갔어요. 요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하리만큼 한국 아파트 시장은 도깨비 시장입니다. 전혀 주변의 이 리스크나 변동 요인을 감안을 하지 않아. 무조건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래가지고 아파트 그냥 뻔뿌질 해가지고 시세 차익 챙기고 빤스런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발목 딱 잡힌 겁니다. 왜냐? 워낙에 외국 자본, 일본 자본, 뭐 미국 자본 다 들어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이제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아파트 시장이 혼자 움직였었어요. 옛날에는. 20년, 뭐 30년 전에는. 그래서 이런 영향하고는 좀 단절된 어떤 이 나만의 길을 갈 수가 있었는데 이 완전히 이제 거의 뭐 살짝 미풍만 불어도 아파트 시장에 태풍으로 삭풍으로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본의 30년 만에 0.5% 금리벽 0.75 정도가 인상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일본도 지금 엔화 자체가 952까지 지금 올라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 부분 좀 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엔화를 좀 강하게 가져가자라는 어떤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나올 건데 고스란히 주변 피해가 아주 막심할 가능성도 높고 환율과 주식과 채권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겠고요. 저렴한 엔화 빌려 쓰고 고수익 자산에 투자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철회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지션을 급히 조정할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요렇게 되면 이제 채권 시장도 상당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거나 지금 일본 기준금리 추이가 지금 0.5%에 머물러 있는데 0.75가 되는 순간에 금융시장은 상당 부분 많이 엄청난 변화의 폭을 견뎌내야 할 그런 어떤 국면에 와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캐리 청산 개인은 한국 내 엔화 기반 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 같은 경우는 원리금 부담 폭등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일본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시중은행도 미국 자본이 대부분 외국 자본의 어떤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일본 자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지금 뭐 국채금리 때문에 올라간다, 뭐 환율 때문에 올라간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엔화의 강세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일본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그냥 물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6%, 7% 주담대 금리는 더 뚫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비명지를 힘도 없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 주담대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니까 진정될 기미가 안 보여요. 코픽스가 전월 대비 뭐 0.24% 올랐고요. 지금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이 국채를 이제 던지고 나와요. 미국 국채의 대부분 일본 자본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지류에 해당되듯이 다 자기 자본을 전 세계에다 다 깔아놨어. 마치 그냥 보일러 그 튜브를 통해 가지고 온수가 흐르듯이 그냥 전 세계 시장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준 기저에 흘러갔던 이 자본이 엔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찌 보면 저금리로 빌려준 거지. 그러면 엔화를 거치지 않는 자본이 없게 됐어요. 세계 모든 자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무서운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뭐 까딱까딱 해버리면 이제 미국 국채도 지금 금리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예. 자본을 빼버리니까 국채를 던져버리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유럽도 지금 마찬가지고 유럽도 지금 살짝 빠지긴 했지만 다시 올라가는 추세고요. 일본 국채 10년물 1.9790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뭐 일본 국채 던지고 나가버리면 기준금리 인상한 다음에 우리 뭐 수익성 조금 약화될 수 있으니까 던지고 나가자. 그러니까 반대로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올라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니혼게이제 신문도 오늘 조키기니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1.980까지 조쇼 상승했다라고 이제 일면 톱 기사로 내고 있는데 과연 이거 지금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전 세계 금융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기준금리 인상을 과연 그 버튼을 누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국채 쪽이 이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인다면 10년물 금리는
뭐 단번에 주담대금리하고 딱 연동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거의 풍지박산 날 가능성 높아요. 지금 서울 거래량만 보더라도 830건에 그칩니다. 1000만이 살고 있는데 자본시장에서 아파트도 자본시장이죠. 돈이 움직여가는 재화의 어떤 개념도 있겠지만 충분히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조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830건에 그친다는 얘기는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 가치 단가가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물건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가격이 움직일 수가 있지? 말이 안 됩니다. 기초적인 경제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된다. 단순히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는 규제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건가? 아닙니다. 제가 초반부에서 쭉 설명해드린 환율, 금리, 엔캐리 자금, 그리고 금융시장의 대변동 때문에 아파트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침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완전히 베일에 가려가지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더 오른다라는 이상한 도깨비 방망이식 이 시장 자체를 지금 형성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강동구 보십시오. 강남 3구에서 얼마나 많은 이 거래량이 있었던 곳입니까? 3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마포구도 역시 10건, 딸랑 10건에 그칩니다. 사줄 사람이 없어. 사줄 사람이 집을. 황금성이 너무 떨어졌다는 얘기지. 아니 집값이 뭐 10억, 20억, 30억 하면 뭐해. 여기 고점에 달려있는 집값을 감당할 만한, 커버 쳐줄 만한 수요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일부 뭐 현금 부자들이야 어떻게 해서든 뭐 부모 찬스 이용해가지고 뭐 살 수는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인풋 아웃풋 할 수 있는 이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이 집을 원하는 사람들의 대규모 수요가 움직여 줘야지 그래도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거 완전히 스탑된 겁니다. 그런 이런 말 나오죠. 서울 집값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오르고 있는 걸까?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매수세 지수 반등, 계속 반등이라는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를 넘어가는 반등이 일어난다. 그런데 거래량은 한 달 새 절반이 뭡니까? 절반의 절반으로 떨어졌지. 노원구 51건이 그칩니다. 양천구 여기도 51건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도저히 안 되지.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왜곡됐다니까? 가격 자체가 너무 왜곡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경기권 보십시오. 12월 달 거래가 용인시 9억 5천 하락했어요. 구갈풍님, 탄현동 고양시 5억 2천, 하남시 가밀프로죠. 마크베르 여기 20억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억 깨졌습니다. 7억 3천이에요. 아주 상징적인 거래가라고 할 수 있고 강주시 태전동 3억 됐습니다. 5억 빠져가지고 힐스테이트 태전 2차 파주는 뭐 거의 반토막 다반사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인천은 뭐 말하면 뭐합니까? 11억에서 6억 4억 2천 송도 SK뷰 부평 삼삼타운 2단지 7억에서 4억으로 떨어져요. 2억 9천 하락하고 있고 해운대구 부산도 12월 달 거래가 8억 7천 떨어지고요. 6억 4천 떨어지고요. 4억 7천 떨어지고요. 4억 6천 부산도 뭐 어마어마시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까? 뭐 20억짜리가 뭐 다반사였는데 근데 이제 10억대로 내려왔고 요 10억대도 깨질 가능성 높을 거예요. 대구 수성구 만천동 6억 2천 황금동 5억 5천 범어동 5억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거의 이제 50% 가까이 가네. 10억대 깨졌죠. 이것도 10억대 깨졌어요. 여기 또 10억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아파트가 대체적으로 10억에서 15억 정도 수성구 쪽은 엄청나게 오름세를 유지하다가 이제 완전히 10억대 깨지고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서울은 뭐 송파구 12월 달 7억 3천 양천구 목돈 센트럴 5억 8천 성동구 트리마제 4억 관악구 신림프로지오 3억 7천 목동 신시가지 2단지 3억 5천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래가상에서는 상당히 가격 조정기가 아주 선이 굵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물론 뭐 일부 어느 지역에서는 뭐 신고가 최고가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너무 드물다. 이제 언론에조차 이제 소개도 안 되고 있어요. 그 샘플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지켜보신다면 정말 아파트값 허들이 확 낮아지는 그 순간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캐리커처 오늘 한국은행 총재가 이창용 총재가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워딩을 던졌습니다. 위기라는 말을 직접 꺼냈고요. 지금 이 국민연금 통화사업까지 지금 가동되고 있을 정도로 환율 부분이 상당히 좀 비상하다. 그래서 엔캐리 자금 청산,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더욱더 이 양상은 확대되느냐 아니면 축소가 되느냐 하나의 분수령이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골든타임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반브라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